안녕하세요. 앞에와 함께하는 꼭 필요한 핵심만 골라서 알려드리는 원포인트 식품 위생 교육입니다. 오늘부터 3강에 걸쳐서 음식점 위생 등급을 위한 위생 관리 교육을 진행합니다. 사업하시랴, 내부 관리하시랴 바쁘실 테니 핵심만 숙지하실 수 있도록 군더더기 없는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위생 관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 관리는 크게 세 가지 범위 레벨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는 내 개인의 위생 관리. 둘째는 내가 운영하고 있는 혹은 속한 매장의 위생 관리.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내 매장이 속해 있는 상권, 골목, 시장의 위생 관리. 이렇게 세 가지 범위 레벨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개인 위생 관리입니다. 개인 위생 관리란 유해 세균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개인 위생 수칙을 지속해서 준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총 4가지 중점 포인트를 기반으로 개인 위생을 관리합니다. 먼저 건강관리입니다. 매년 1회 보건소 혹은 병원 등에서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제1종 감염병인 소화기계 감염병 환자, 보균자, 결핵 환자,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 질환자는 조리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만료 일자 전에 검사받고 보건증을 받아두고 보관하셔야 합니다. 검사 주기의 기준은 판정일자를 기준으로 매년 1회이니 달력에 기록해 두시거나 알람을 맞춰두고 여유있게 건강검진 받으시기를 권장해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복장 관리입니다. 복장은 쉽게 이야기해서 위생은 챙기고 장신구는 내려놓고 입니다.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등 위생 관련 복장은 항시 착용입니다. 더워서 잠깐 벗고 조리하는 등 벗었다 입었다 하는 게 아니라 근무 중에는 항상 착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최근 코로나 등 호흡기 관련 전염병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위생 복장과 더불어 조리용 투명 위생 마스크도 조리 시 항상 착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위생 복장은 한번 빨고 오랫동안 입기보다는 자주 세탁하고 건조해서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니큐어 및 목걸이, 반지, 팔찌, 귀걸이 등 음식에 떨어지거나 오염을 줄 수 있는 장신구는 착용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는 손 주위의 상처 관리입니다. 아무래도 조리를 하다 보면 화기를 다루고 날카로운 얘기를 다루기 때문에 상처가 생기기 쉽습니다. 조리를 하다 상처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치료하고 상처 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충분히 감싸고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보호 조치하는 방법은 밴드로 감거나 고무 골무를 착용하거나 고무 장갑을 착용하는 방법으로 보호 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호 조치를 한 뒤에도 식자재를 직접 취급하시는 것은 피하시고 아물 때까지 설거지나 다른 일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상처가 나서 피가 나거나 환부가 노출되면 여기에 황색포도상구균이 증식하게 됩니다. 황색포도상구균이 증식하여 일부가 음식으로 들어가면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 위생 관리 중점 포인트의 마지막은 손 씻기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몇 번을 강조하더라도 지나치지 않는 게 바로 손 씻기입니다. 인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체가 바로 손이고 손과 접촉하는 많은 요소들이 세균을 잔뜩 가지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언제 손을 씻어야 할까요? 최대한 많이 씻을수록 좋지만 꼭 씻어야 하는 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작업을 시작하기 전 취급하는 식재료가 바뀔 때마다 생선, 날고기 등 균이 번식할 수 있는 식재료를 만지고 난 직후 코를 풀거나 재채기, 기침 등을 한 후 쓰레기나 청소도구를 만진 후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는 무조건 손을 씻어야 합니다. 이렇게 개인 위생 관리를 위한 4가지 관리 포인트를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음식점 단위에서 위생 관리를 하는 관리 포인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조리에 관한 위생 관리 방법입니다. 음식 조리 시에는 반드시 위생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앞서 개인 위생 관리에서 손을 잘 씻어야 한다고 했지만 아무리 깨끗이 씻는다고 한들 100%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손을 잘 씻고 거기에 위생 장갑을 착용하고 조리를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반찬을 재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다른 손님의 테이블에 나간 반찬은 그곳에서 침과 다른 요소들로 인해 오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그대로 또 다른 손님의 테이블로 나가거나 아니면 기존 반찬통에 넣는다면 바이러스로부터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튀김용 기름은 자주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산성도 즉 산가 기준으로 2.0 이하를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정확한 교체 주기를 마련하기 힘들다면 산가 측정지를 통해 산가를 측정하고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조리 기구와 보관, 진열에 관한 관리 방법입니다. 칼, 도마, 식기류는 사용 직후 반드시 세척, 소독하고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식탁과 테이블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합니다. 음식과 식재료는 각각 별도의 용기에 담아서 구분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청결도와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별도로 보관하되 냉장 보관 재료와 냉동 보관 재료는 각각 보관 방법에 맞게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판매대 주변은 테이블과 마찬가지로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음식점 위생 관리에서 가장 많은 실수가 일어나는 부분인 원산지 표시판 관리입니다. 원산지 표시판은 단속이 나왔을 때 꺼내서 보여주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손님들이 보는 용도이므로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 두어야 합니다. 원산지가 되는 나라의 국가명을 표시해야 하는데요. 수입산, 유럽산, 해외산 이런 식의 모호한 표현이 아니라 모로코산, 호주산 등 정확하게 원산지 국가명을 기입해야 합니다. 또한 축산물은 국내에서 나고 자란 축산은 국산, 해외에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수입돼 국내에서 일정 기간 자랐다면 국내산으로 표시할 수 있으므로 기준에 맞게 올바르게 표기해서 비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넓은 의미의 공공위생관리입니다. 공공위생관리는 매장 수준을 넘어 내가 있는 상권, 거리, 시장의 위생에 대한 관리입니다. 먼저 영업장 주변 관리입니다. 쥐, 바퀴벌레, 해충 등 점포 내외부를 돌아다니는 해충으로 인해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오염원을 미리 확인하고 차단해야 합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입니다. 쓰레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으므로 분리수거를 해 날파리 등이 꼬일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 등은 빨리 수거해 갈 수 있도록 하고 그 주변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은 공공화장실 관리입니다. 전용 매장이 있어 자체적인 화장실을 관리한다면 그나마 관리가 될 텐데 공공화장실의 경우 여러 매장이 함께 사용하고 외부에서도 화장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순번 등을 정해 정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고객선 지키기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고객선이란 소비자가 이동하는 통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상품이나 적치물들을 고객이 이동하는 곳에 비치하여 상품이 파손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개인, 음식점, 공공 레벨에서 어떤 포인트로 위생을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농작물은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위생은 관리자의 발소리를 듣고 청결해집니다. 꾸준한 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청결한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음식점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식중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